편하게 물어볼 거 있으면. 성형 부작용에 대한 글들이 많은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 우연찮게 들어갔다가 가슴 성형 부작용에 대한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형물 파열글을 보다가 내 가슴처럼 말랑말랑해진 거라면 파열이라는 글을 보고 그때 뭐가 씌었는지 급하게 제거병원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초음파도 그 병원에서 봤는데 두 쪽 다 파열이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 수술까지 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보형물이랑 피막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피막은 너무 얇고 보형물은 파열도 아니었을 뿐더러 너무 멀쩡한 거예요. 같이 입원해 있던 분 중에 너무 아깝다고 하신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 뺐다 아니면 어차피 터질 거 안 터져서 꺼낸 게 어디냐는 얘기를 해서 그때 그 순간에는 그냥 담담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초음파에서는 파열이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때 아니라고만 하셨어도 고민을 더 해보고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과 후회가 들더라고요. 일단 처음 제거하고 한 2달 정도는 붓기도 있고 살도 있어서 이렇게 그냥 살자 하는 마음이 컸는데 다이어트 하기 시작하니까 수유로 처진 가슴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번 여름에 수영복을 입었는데 아, 난 이제 수영복을 못 입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이따가 없으니까 자신감도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남편이 원래 제가 자연 가슴인 줄 알았었는데 제거할 때 사실 수술한 가슴이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 병원에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안 좋은 글들 뿐인 그 카페에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아, 나도 부작용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바로 제거 병원으로 갔었거든요. 마침 유명한 병원이 부산이다 보니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제거나 재수술을 고민하신다면 무조건 병원에 다니시면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에 다시 삼성 유방에 와서 선생님 뵙고 왜 그때 여기 와서 선생님께 물어볼 생각을 못했을까 너무 후회했거든요. 제목이니까 신중하게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촉감이 좋아지면 보형물 파열을 의심해볼 수 있는 건가요? 촉감이 좋아지면 보형물 파열을 의심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은 보형물이 파열돼서 좋아진다기보다는 여자분들이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 조금 가슴이 단단할 때도 있고 조금 부드러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착각하시고 혹시 보형물이 터진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실제로 보형물이 파열되면 촉감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면 갖춰져 있는 형태가 아니고 약간 허물어진 반대쪽을 비교했을 때 그거를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환자분들이 체크하기는 힘들고 내가 봤을 때는 좀 볼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본인이 인지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부분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그 파열 여부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초음파로 그 보형물이 파열되는 거는 뭐 거의 99% 진단할 수 있어요. 원래 보형물 파열되는 거를 진단하는 거는 이 대표적인 게 초음파 검사하고 MRI 검사인데 MRI 검사를 꼭 하지 않더라도 초음파 검사에서 거의 100%, 99% 이상 진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파열이 아닌데 초음파상으로 이제 파열로 진단이 되는 경우잖아요. 이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착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굳이 따지면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 보형물이 약간 접혀서 그 환자분들이 그 가슴에 모이는 불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공간이 좁아져서 보형물이 약간 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접혀있는 그런 것들이 초음파에서 이게 혹시 터진 게 아닌지라고 착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 외에는 사실은 초음파에서 애매한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해요. 설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매하다 싶으면 이게 응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6개월 간격으로 그냥 지켜보면서
이게 접힌 건지 아니면 조금 터져서 약간 새 나온 건지 구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뭐 수술할 건 아니고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추적 검사해도 되죠. 영물 제거할 때 피막을 꼭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 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분도 피막을 꼭 제거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피막을 꼭 제거를 해야 될 케이스가 오히려 적거든요. 피막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뭐 구형 구축이 심하게 와 있거나 피막까지 터져서 밖으로 뭐 보형물이 터져 흘러나왔거나 그런 경우는 피막을 제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뭐 굳이 피막을 제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구축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피막을 제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거하게 됐고 저희 병원 재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때 원장님이 조금 더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수술 진행하셨을까요? 이분이 사실 첫 수술할 때하고는 지금 체형도 많이 바뀐 상태였고 특히 보형물 제거하고 나서 수술하면 흉터가 지잖아요. 그러면 겉에만 흉터가 있는 게 아니고 유방 내에도 흉터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서로 조직이 들러붙어서 유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긴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중주름이 생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중주름이 퍼질 수 있게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환자분 유방 내의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는 이중선이 안 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중선을 펼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일단 수술 계획은 잡았죠. 근데 다행히 수술 중에 이중선이 잘 펴져서 뭐 수술 결과는 잘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수술 전에는 재수술이기도 하고 첫 번째 수술 때 며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겁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회복이 진짜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방 받은 약을 제때 잘 챙겨 먹어서 통증도 거의 못 느꼈고 피주머니 제거하고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했어요. 네, 수술하고 제가 1시간 지나서 가슴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너무 만족했었고 제 가슴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더구나 모양도 너무 이쁘게 해주셔가지고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보형물 제거하고 1년 동안 이중선이 생겨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그것도 말끔하게 없어졌고 지금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안 됐는데 촉감도 거의 하루가 다르게 빨리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진료를 보면서 이렇게 꼭 피막을 제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피막을 꼭 제거할 필요 없다. 피막이란 거는 그냥 흉터의 일종이지 이게 몸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뭐 질환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막은 우리가 뭐 재수술을 하든 뭔가 할 때 상형적인 부분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조작은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이게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뭐 제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오시면 내 이야기가 안 먹히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피막을 완전히 제거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분도 그런 케이스인데 입장에서 안타깝죠. 필요 없는 수술을 해서 또 힘든 길을 또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뭐 결과가 좋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